조선 왕조 역사 중에 험지로 소문난 유배지 탑3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잠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권력 다툼과 정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신하, 영모에 연루된 왕족, 잘못된 상소를 올린 선비,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유배였습니다. 유배는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유배지 중에는 특히 험하기로 소문난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세 곳을 소개합니다. 1위부터 3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 이야기 속에는 조선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가장 깊은 유배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3위 제주도. 제주도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까지의 거리는 약 1000리가 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배편이 편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제주까지 가는 여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육로로 수백 리를 걷고 다시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풍랑이 심한 날에는 배가 뒤집히기 일쑤였습니다. 유배객들은 목숨을 건 항해 끝에 간신히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 특유의 거친 지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사계절 내내 거세게 불었고 겨울철 한라산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중앙문화에 익숙한 양반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언어는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막혀 있으니 유배객은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 유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는 1840년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제주 대정현의 한 초가집에 갇힌 추사는 오랜 세월 동안 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제주 유배 시절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글씨체 중 하나인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자 이상적을 위해 세안도를 그렸습니다. 세안도는 오늘날 국보로 지정된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이 작품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예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사는 약 9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이미 크게 상해 있었습니다. 제주 유배는 그의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제주도의 유배가 이처럼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거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벗들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제주도는 그 단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유배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로 유배된 인물은 추사 외에도 많습니다. 광해군도 인조 반정 이후 제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죄인이 되어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결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유배객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위, 함경도 종성 및 회령 일대. 이제 조선의 두 번째 험지 유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최북단 함경도입니다.
함경도는 조선시대에도 가장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함경도 북부까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길은 험하고 산은 높으며 강은 깊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함경도는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땅이었습니다. 특히 종성과 회령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여진족의 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여진족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는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습니다. 이런 곳에 유배된다는 것은 단순히 먼 곳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는 환경에 내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함경도 유배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산군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신하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함경도 북부의 험지로 내몰렸습니다. 유배객들은 그곳에서 관노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직의 제자들도 함경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화를 입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하루아침에 변방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함경도 유배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짓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끊기면 유배객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한양에서 의원을 부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그만 병에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함경도 북조의 겨울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변변한 온돌도 없는 호름한 집에서 혹한을 버텨야 했습니다. 장작을 구하지 못하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유배객들이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함경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선비들의 이야기는 조선의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때로는 조용했고 때로는 비통했습니다. 함경도는 또한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 함경도였습니다. 왕조의 뿌리가 된 땅이 동시에 가장 혹독한 유배지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함경도 유배는 단순히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채 미개하다 여겼던 변방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문화적 충격도 컸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장소, 조선 최악의 유배지 1위를 발표합니다. 1위, 흑산도. 흑산도. 이름만 들어도 어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흑산도는 전라도 신안군에 속하는 섬으로 목포에서 배로 약 2~3시간을 더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이 섬이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흑산도로 가는 길은 3단계의 고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한양에서 전라도 해남 또는 나주까지 수백 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진도나 목포 인근에서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망대해를 몇 시간이나 더 나아가야만 흑산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항해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해바다의 풍랑은 변덕스럽고 거셌습니다. 유배 가는 길에 배가 뒤집혀 죽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흑산도에 도착하더라도 문제는 뜰나지 않았습니다. 섬 자체가 워낙 척박하여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은 귀했고 식량은 더욱 귀했습니다. 섬에는 독충과 독사가 많았습니다. 습한 해양성 기후는 각종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말라리아와 비슷한 풍토병이 유배객들을 괴롭혔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기도 힘든 전해고도였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오려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알 수 없었고 사면이 되어도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흑산도 유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전입니다. 정약전은 다산 정약용의 친형으로 신유박해 때 천주교 관련 혐의로 흑산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무려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전도 극한의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흑산도 주민들과 어울리며 섬의 해양 생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는 조선시대 해양생물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흑산도 근해의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총 155종의 해양생물을 기록한 이 책은 절망 속에서 피워낸 학문의 꽃이었습니다.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형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죄인이 되어 각각 다른 유배지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형제의 애틋한 정과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종종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자산어보는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흑산도가 1위인 이유는 단순히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섬이었지만 제주는 그나마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흑산도는 달랐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절의 섬. 그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로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흑산도로 유배된다는 선고를 받은 순간 많은 이들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실제로 흑산도에서 죽어간 유배객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바닷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최악의 유배지 탑3를 알아보았습니다. 3위 제주도, 2위 함경도 북부, 그리고 1위 흑산도. 이 세 곳은 단순히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서 떨어진 자들이 내던져지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유배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 추사체와 세한도를 남겼습니다. 함경도의 수많은 선비들은 그 험지에서도 글을 쓰고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완성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유배지들은 바로 그 말의 산 증거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정당했다거나 아름다웠다거나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은 진짜였고 그로 인해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조선의 유배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 유배객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러나 학문과 예술은 얼마나 오래 남는 것인지, 추사의 세한도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지금도 읽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선의 험지, 유배지 이야기 잠이 오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조선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